근데 그 부분이 약간 생경하게 느껴지는 것은 저희가 변론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의 주장을 할 때 법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라는 주장 자체를 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생경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의견에서 처리한 거는 이거는 헌재에서 논의를 하면 인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각하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점이 네. 있기 때문에 논의도 하지 마. 이거는 그냥 논의 대상도 아니야라고 결정해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억지인가를 이런 주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네. 저는 좀 시간이 늦어지는 게 막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지만 결국에는 꼼꼼히 문장 없이. 하나, 단어 하나 상대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 못하도록 네. 완벽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대체 각하 주장이 무엇인가 우리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각하라는 것은 이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요. 건데요. 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될 때 내란 죄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헌재에 와서 이른바 이제 공소장 변경이 된 거죠. 내란 행위로 변경이 됐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의원이 12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탄핵 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죄가 아니고 내란 행위에 찬성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내란죄에 찬성했기 때문에 내란 행위로 바뀐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주장인 건데요. 근데 그 12명이 이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전례에서도 권성동 씨가 그렇죠. 옛날에 그 탄핵 소추 위원장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소장 변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된다 보고 두 번째 이야기 나오는 것은 헌재가 이 심판을 할 때 공수처와 검찰의 증거들을 가지고 변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공수처와 그다음에 검찰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왜 거기서 만든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사실은 헌법재판입니다. 헌법재판은 헌법에 대한 해석의 여부지. 그렇죠. 네.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 형법상의 유죄냐 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고 파면을 다투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상정할 당시에 12월 7일 날 하고 부결이 된 다음에 일주일 있다 했는데 그게 이제 동일회기에 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다 이런데 그것도 보니까 회기를 바꿔서 했기 때문에 절차 동결제가 된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대해서 보니까요. 정영식 그 주무재판관이 다 사전에 확인을 하고 묻고 다 했습니다. 그 12월 7일 날 1차 탄핵안이 상정됐던 418회 정기국회는 3일 뒤에 종료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2차 탄핵안이 가결된 건 그 다음 회기인 419회 회기였다. 전혀 다른 회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재는 이거 해당되지 않는다. 아주 이런 것까지 좀 찾아보게 하지 말아요. 진짜. 아니 너무 복잡하잖아요. 억지 주장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분 다 여의도에 몸담고 계신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카톡으로 텔레그램으로 지라시가 왜 이렇게 많이 도는 미쳐버리겠어 진짜. 받는 글. 그거 다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오늘 아침에 받은 거는 조금 뭐 보고서 형태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의 손을 탄 거다. 전문가의 손을 탔다. 그거는 좀 기각 각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대통령실에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가 어제 광주에 단식 농성장 찾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기전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이게 장기전이라는 게 선거가 늦춰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승복을 못해서? 뭐 둘 다의 의미일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지라시에서 최근에 도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그 뭔가 재판관들의 성향 분류에 근거한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진 그런 사회적 잣대에서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은 진보 성향의 인물로 분류가 되고 정정미, 그렇죠. 김영두, 김복형은 중도로 분류가 되고 정영식, 조한창이 이제 보수 2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 2인은 우리 편이야 이런 확신을 가진 분들이 중도 3인 중에 한 명만 이제 우리 편이 되면 된다 그런 희망사항을 담아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받은 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아래 내용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면 된다고 함 이렇게 하면서 평의시 쟁점이 5-6개 정도 되는데 쟁점별로 인용팀의 법리들이 주로 김복형 주도로 다 깨지고 있다고 함.
이러면서 중도 재판 성향 재판관을 찌라시에 집어넣어서 네. 마치 본인들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 되는 것 같고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은 특히 학력고사 수석 출신인 정계성과 타액 추종을 불허하는 엘리트 코스만 밟은 김복형 간 법리 싸움이 치열하다고 함.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존심 싸움하는 찌라시에서. 거야. 법리 싸움 안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김복형 재판관이 각하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이 각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계속 얘기를 그런 하더라고요. 얘기를 했군요. 네. 지난주 초부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뭔 소린가 했는데 그게 한 2, 3일 돌다가 확정적으로 도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각하다 이제 플랜카드도 기각해서 각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논리가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승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찌라시 만들어가지고 돌려. 그래서 다시 받아. 그런 다음에 이게 맞네. 이게 그래 이거야. 답이야. 예, 정확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알고 보면은 내가 철처로 만들어서 뿌린 게 한 바퀴 돌고 온 거야. 자기한테 와서 확신을 갖게 네. 되는.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관들 8명에는 평의 같은 경우에는 연구관들조차 배석이 불가능한 음료수 하나 배달이 불가능한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귀를 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내용들을 일반인들은 파악을 할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도 정부 파악이 안 되니까 네. 어제 긴급하게 뭐 모임도 하고 또한 이재명 대표도 장기전 대비하자 한 것 같은데 제일 저번 주부터 쭉 흐름을 보니까 언론 흐름을 보니까 제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게 연합 TV 정도더라고요. 연합 TV가 지난주에는 이제 이번 주에 한다. 네. 그 지난주 14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오기 전에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선고 날짜 지정을 안 한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다.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소스가 지금 양당 다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안 나오는데 연합 TV의 누군가가 정말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얘기해줘. 확인만 해줘. 이번 주에 나와 안 나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되는데? 오늘 선고회 안 해. 그것만 알려줘. 내 딴 거 다 필요 없어. 인용 기간 나한테 얘기 안 해줘도 돼. 오늘 선고 하는지 안 많은지만 날짜 지정해 안 해. 이것만 이제 알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합 TV에서는 어쨌든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다. 다음 주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바람을 담았던 장선 소장님이 시사인 어제 방송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 역시 제가 경향 TV의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가 정도를 걷는 방송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용 기각 각하 이 결정 관련해서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때 보면요 마지막 최종일 결정을 했대요. 그래 헌법재판관들이 애초에 시작할 때 장성철 기각, 뭐 허재무 각하, 뭐 인용, 구경 인용 이렇게 결정해놓고 자 왜 기각이야, 왜 각하야 서로 토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의 사건들을 가지고 법리적인 것들 쫙 다 쓰는 거야. 다 쓰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다 달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다 모든 이 서류가 이제 평결문이 완결된 다음에 모아진 다음에 총론적으로 어때요? 그러면 저는 뭐 기각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인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라시로 통해서 만나는 내용들이나 해설들은 대부분 다 이제 왜곡된 것들이 많은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그 언론 보도 정도는 지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벌써부터 지금 짐 빠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허재무 씨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서 방송하니까 얼마나 많이 물어봅니까? 아니 진짜 주변 분들 특히나 어머니 아버지 주변 분들도 언제 되는 거냐고. 사실 그분들은 9시 뉴스 뭐 8시 뉴스 보면 땡인데 새벽에도 계속 뉴스 포털을 들어간다고. 이게 사실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국가적인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는 것 같고요. 헌법재판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2, 3일 전에 선고 날짜를 뭐 통보하고 결정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좀 다음 주라도 며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얘기를 맞아요. 그래야 좀 예측 가능한 우리가 여러 가지 평론도 할 수가 있고 맞아요. 국가적인 어떤 대사도 할 수 언제 한다고 하면 대략 조기 대선이 벌어질 걸 상정을 해서 국가적으로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어떤 금융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뭐 마트에서 뭐 깜짝 세일도 아니고 일단 얘기를 좀 해주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아니, 우리가 지금 아직도 이번 주 금요일 날 헌재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시각인데 보니까 또 한 가지 같은 날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 드디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금요일 날 영장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네. 결과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챗 GPT에 물어봐야 됩니다. 경호처 애들이 챗 GPT를 딥시크는 안 되고 안 돼. 제미나이 안 되고 안 돼. 챗 GPT. 챗 GPT에게 물어봐야 돼요. 네. 경호처 이광우 본부장이 본부장이요? 예. 그 사람이 개엄 뭐 2시간 전에. 국회에서 이거를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구속되냐 안 되냐 챗 GPT에 물어봐요. 예? 우리가 예측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한국일보 보도인데 네. 그 보도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은 국무위원들이 계엄회의 소집한다고 오기도 전에 이 사람은 계엄령하고 국회 예산을 챗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맞다면 주요 내란 종사자죠. 그러니까 주요 내란 종사자. 구속 수사가 원칙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사전에 이 비화폰을 주요 내란 종사자들에게 나눠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그 군사령관들 비화폰들이 원격 조정돼 가지고 이게 맞아요. 로그아웃이 됐다고 로그아웃됐다. 했잖아요. 네. 그 누가 했겠어요? 서버 관리자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시는 김성훈 차장이 내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미 증거인멸한 건은 다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미리 알았다라는 게 문제 같아요. 미리 몰랐으면 왜 이런 거를 왜 그러니까, 챗GPT한테 네. 물어보겠냐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경호처에 있는 간부들과는 계엄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다. 그럼 비화폰을 불출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엄을 대비한 행위들이 아니었느냐. 네. 그러니까 김성훈 같은 경우에는 빨리 구속하고 또 비화폰 서버 같은 경우도 네. 제대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네. 그리고 어제 또 이제 끔찍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그 MBC에서 야. 아니 이거 물론은 이제 사실 확인은 더 해야겠지만은 종이관 영연백 영연백을 처음 처음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진짜. 저는 과거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게 군대에 보급계라고 있습니다. 네. 그 보급계가 1종부터 10종까지 있는가 그런데 1종이 뭔지 1종이 쌀, 그 2종이 무기, 네. 10종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어. 영연백이 옵니다. 와가지고 거기 와서 이제 찌 넣어가지고 비닐인지 뭐 나이론 비슷한 건지 해가지고 갖고 가는데 근데 이거 저는 이거 보고 놀랐던 게 네. 이게 2군단 내의 어떤 특정 부대에서 그러니까요. 알아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작사령부 예, 보통이 네. 보통 이런 거는 군수사령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군사가 내려보는 거 있으니까, 아니에요. 저는 네. 뭐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참 자라보고 놀라갔으면 소뚜껑 보고 놀랐다고 해야 되나. 이 내란 관련해 가지고 노상원 수첩 이런데 네, 사람들 수고하는 수고한다 표현이. 그러고 네. 이런 지명이 이야기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네. 예, 그 또 지명이 또 겹치더라고요. 맞아요. 노상원 씨가 네. 이야기하는. 오음리라는 게 강원도 네. 화천 오음리인데 이게 종이관을 문의했던 이군단 산하에 특공연대가 있는 곳이다. 네. 이런 내용 네. 아니겠습니까? 네. 영연이라는 단어는 영혼을 좀 높이 부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군에는 영연부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사고가 나면 그 시신을 수습하는 부대. 네, 처리하고 그런 부대가 이제 영연부대라고 있는데 네. 만약 이게 비상계엄과 연관이 있다면 네. 제가 의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국지전도 기획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네. 국지전이 되면은 당연히 사상자가 발생할 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자료 제대로 요구를 해보고 그러니까 네. 도대체 누가 이거를 구매를 하라고 시켰는지. 네. 아니 갑자기 그냥 거기 있던 한 소령이 야 우리 그냥 한번 이거 훈련 한번 해볼까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한번 구매해 볼까?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거예요. 이거 네. 1년 단위 예산으로 원래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군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뭐 2, 3천 개가 늘어난 3,000 몇백 개가 숫자를 지금 늘어났다고 예상을 하는 네.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럼 국지전을 대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 못된 저는 짓을 진짜 했다. 이 추측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지전 말고는 이 연결성이 없는 왜냐면 수거 대상이 3천 명까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500명이라 그랬거든. 네. 야, 그 우리 소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오늘 제가 부승찬 의원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당일날 12월 3일 당일날 오늘 북한에서 오염물 풍선을 날린다면은 바로 타격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맞아. 보통 근데 군대에서 오늘이라는 표현 안 쓰거든요.
오늘이라는 날 특정해서 이거는 일상적으로 북한에서 뭐가 날라오면 타격을 하든지 아니면 네. 예의주시하든지 감시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오늘 해라. 오는 것은 타격하라라고 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야. 부수자 의원이 군의 관계자 말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지시가 그렇죠.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다. 12월 2일 날 명태균 황금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곤혹스러워지고 법적으로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겸을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국지전 일으키면은 비상겸 선포의 명분이 되니까 오늘 오는 오물풍선은 그냥 타격해가지고 국지전 일으켜라. 근데 안 떠올랐네. 안 보낸 거야. 아이씨 그럼 어떡하지? 야 그냥 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봐야 되겠다.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심란한 상황이 알 수가 없습니다.